자, 우진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친근한 이름이죠. 우진이. 왠지 길 가다 한번 마주칠 것 같은 이름 우진입니다. 자, 우리가 뭐 이 종목은 딱 거기에 완전히 해당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관들이 자주 개입하는 종목들을 다룰 때 이 종목에도 지금 똑같은 관점이 해당이 되긴 합니다. 기관들이 자주 다룰 때 순식간에 뷰가 박혀버리는 이런 기업들 있죠. 근래도 제가 몇 개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앞쪽에 게임은 이제 파워로비선이 옛날 거고요. 자, 여기 NC소프트 앞에 이미 엊그제 어저께 연달아 이틀에 걸쳐서 설명드린 바 있죠. NC소프트 어제 실적의 예상을 크게 밑도는 쇼크 수준의 실적을 냈습니다만 바뀌죠. 바로 그냥 올라가 버렸죠. 실적이 이렇게 내놓고. 그리고 그 앞쪽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박살이 났던 11% 폭락했던 거. 요거 제가 뭐라고 분석드렸죠? 이거 이날. 이거 하루아침에 뷰 그냥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 지금 우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얼마든지 바뀌어. 오늘 같은 경우 LG전자 같은 경우도 있죠. LG전자 피지컬 AI 그거 딱 하나 그냥 갖다 붙여버리니까 그냥 이 LG전자가 22% 폭등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하나 갖다 붙여버리게 되면. 그래서 지금 상태가 조금 나쁘더라도 이거 요거 이렇게 초짜 개인 투자자분들은 요거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이런 게 왜 이러고 있는지. 아니 그렇게 실적도 나쁘다 그래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깨트려 놓고 갑자기 이렇게 돌아? 아니 NC소프트는 실적이 이게 4분기 어닝 쇼크가 등장했는데 반대로 주가가 올라? 이거 왜 이러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요거 이제 간단하게 머릿속에 하나만 넣어두시면 된다라고 했죠. 기관들의 매매 룰을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매매를 설명드렸었죠. 우선 첫째. 자, 다 지금 이 종목들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선 모멘텀이죠. 모멘텀에 목숨을 건다. 모멘텀 하나 나오면 그냥 일단 무조건 지르고 들어간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좋아하는 모멘텀 같은 경우도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거. 우리 기관들이 특히 좋아하는 모멘텀 일단 덮어놓고 지르고 보자 라고 하는 이런 모멘텀들 쭉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박스앤 롱숏 들어갔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날마다 하루에 기본적으로 최소 3번 이상은 반복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사면 기대, 네가 사면 우려, 내로남불. 기관의 세 번째 룰입니다. 우리 한국증권사의 세 번째 룰. 내가 사면 바닥 기대, 네가 사면 피크아웃 우려. 그래서 이거 관점에서 보면 간단하다니까요. 내가 사면 지금이 바닥인 거고요. 네가 사면 지금이 고점인 거고요. 내가 사면 지금이 바닥이고 네가 사면 지금이 고점인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요. 네가 사면 지금이 고점 피크아웃, 내가 사면 지금 바닥. 요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자, 우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우진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특징주에 올랐어요. 어저께는 얘네들 무슨 소리를 했냐라고 하면, 자, 우진 어제 특징주로 올라왔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안 보이네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어저께 우진이 실적 발표를 하고 이렇게 특징주에 이렇게 올라져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 부진에 하락 이래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경우는 전년보다 조금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내려갔고 순이익도 조금 내려갔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팔 때는 지난해 실적 부진을 실적이 별로고 주가는 올라왔는데 실적이 상황이 별로고 까고 싶을 때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지들이 까고 싶으면요 4분기 어닝 쇼크에다 포인트를 맞춰버리고요, 지들이 당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 여기다 맞춰버리고 이런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고요. 그래서 이 기준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어느 쪽에 넣어야 되나라고 하면, 자 이런 식의 게임들은 무지막지하게 버려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거 실적 굉장히 좋았죠. 현대일렉트릭은 언제는 실적이 나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 현대일렉트릭에서도 똑같이 예시를 들어드릴 수가 있고, 이 JRP 같은 종목에도 예시를 드릴 수가 있고요. 게임주들 넷마블, NC소프트 전부 다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여다. 이 JYP 같은 경우에 실적이 이런 경우에 4분기씩 이렇게, 자, JYP는 이거 계절 흐름을 좀 타는 기업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때 같은 경우 실적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죠. 당연히. 이게 제일 추운 때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 제일 추운 때 이때 같은 경우 아티스트 활동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실적이 나올 수 이게 제대로 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JYP의 주력 아이돌인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가 4월부터 시작해서 월드 투어를 진행한다. 실적 돌아나올 거 뻔하지 않습니까? 뻔한데 이쪽에서 나올 거 뻔한데도 불구하고 요거만 강조를 해가지고 지들이 팔 때는 요거만 강조해가지고 그냥 까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4월부터 지금 월드 투어 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난간 실적 가지고 까는 건 뭔 지랄이냐 이거야. 백미러 보고 운전하냐? 지나간 거 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자, 현대인력 보겠습니다. 현대인력이 작년 이맘도에 현대인력을 주가를 개박살 낼 때 우리 기관들이 뭐라고 했는지 수없이 설명드리고 있죠. 전년 대비 수주가 7%나 내려가지고 피크아웃이 확실합니다. 예. 전년 대비 수주가 7%나 내렸습니다. 피크아웃이 확실합니다. 이래가지고 떨어뜨려 놓고 그러고 무슨 짓 했어요? 그렇게 떨어놓고 밑에서 지놈들이 다 받아 가져가 버렸죠. 이렇게 이래놓고 쫙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헤쳐 드시고 또 위에서 이렇게 직 또 파르쳐 오리고 이런 짓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왜 우진하다 말고 일이 넘어갔는지 딱 요 케이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년 대비 수주가 7%나 줄었습니다. 이제 전분기 대비로는 수주가 68%가 증가했고요. 더군다나 이 시기에는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1,000조 넘게 발표를 한 거예요. 1,000조를. 데이터 센터를 1,000조를 짓겠다는 거야. 그러면 향후 현대일렉트릭이 수주가 다시 늘어나겠냐 줄겠냐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향후 늘어난 부분은 얘기 일절 안 하고 전년 대비 수주가 7%나 줄었습니다. 때려 팔아라 그래놓고는 지놈들이 밑에서 다 가져가 버렸죠. 실리콘2 운임 때문에 실적이 운임 때문에 실적이 피크아웃은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운임 비용이 2%밖에 안 되는데 운임 때문에 피크아웃. 아마존 매출이 뻥은 이지랄 해놓고는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뒤에서 당겨져. 운임 때문에 피크아웃 어디에 운임 때문에 피크아웃 흔적이 여기 어디 있냐고. 여기에 피크아웃이라는 흔적이 비슷한 것도 없으면. 근데 운임 때문에 피크아웃이라는 소리를 무려 7번이나 했습니다. 1년 반 기간 동안에. 운임 때문에 운임 피크아웃 7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우진을 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실적은 그래서 전년보다 조금 안 좋았다라고 치죠. 전년 안 좋았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되면 그러면 LG전자는 지금 22%가 올라간 이 LG전자는 지난주에 실적이 뭐 어마어마한가라도 있었어? LG전자는 지금 22% 폭주하고 있는 이 LG전자는 지난주에 실적이 뭐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아주 미칠 듯이 좋아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친다 그러면 LG전자 2024년 실적이 3조 4천억이었고요. 작년 실적은 2조 4천억으로 1조 원나 줄었습니다. 개박살났죠. 이거 왜 올라가? 앞으로가 좋을 거니까. 에? 앞으로가 기대되니까 올라 들어가는 거 아니야. 미래를 보고 해야지. 왜 자꾸 백미러를 보고 지랄들이냐고. 그것도 뒤늦게. 여태 좋았던 이거 쌩 무시하고 자빠졌다가 뒤늦게 좋다. 그거 좋을 거 몰랐어? 오늘 아침에 나갔던 SMG 같은 경우 그 4분기 실적이 최대로 실적 나오는 건 이미 다 뻔히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분석해드렸던 거 아닙니까? 이건 우진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다 이거죠. 자, 이거 우진이 원전과 반도체 두 개를 하는 종목입니다. 둘 중에 나쁜 건 뭐가 있죠? 반도체 나빠요? 자, 원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만우가도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원전 돌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 한전 산업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빵빵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국내도 원전 돌아 들어가잖아요. 신규 건설 짓고. 그 원전 쪽의 모멘텀도 좋고 반도체 쪽으로도 좋고 그러면 올해 실적이 돌아갈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지나간 해 실적에서 겨우 요거 빠진 거 이거 가지고 지금 지난해 실적 부진해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그래서 어저께는 졌다 이 이슈 가지고 주가를 까고 그리고 오늘은 또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정반대 미국 대형 원전 본격화 기대감. 어제는 지난해 실적이 부진해서 하락이고 오늘은 다시 기대감이고 딱 그거 아닙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더니까 내가 사면 기대, 네가 사면 우려. 다를 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이 기관들이 하루 단위로 이렇게 말 바꾸는 거, 카페 넷마블 같은 경우도 있었죠. 하루 단위로 말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게임주들 같은 경우 이거 뷰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 뷰 바뀌고 있는 거라고. 자, 삼바 같은 경우에 이거 패대기 치는 뷰다 라고 해서 미리 다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건 내용을 쭉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짜인 여러분들만 계속해서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참고로 이게 차트상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린다 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천재투자탭에서 이 쇼츠 조회를 가장 많이 한 쪽에 이거 보면 패턴 분석 같은 경우에 있죠. 그래서 상승 삼각 패턴하고 페넌트형 같은 경우에 조회들 많이 하셨죠. 5,000회가 넘어서 6,000회 다 돼가는 조회를 하셨는데, 자, 요 케이스 같은 케이스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페넌트형의 구조로 보이는데 요걸 가지고 상승 삼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요 정도 가지고 삼각 상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승 삼각이나 깃발령을 얘기하는 경우는 단기 급등 자체가 더 각이 서가지고 이렇게 올라 들어오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의 패턴을 논하려 그러면 적어도 이 앞에 나온 요 정도 수준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이런 거. 이게 요 정도 수준에 이렇게 올라주는 쪽에서 패턴을 잡아 들어가는 형태가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같은 경우는 지금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게 상승 삼각형에 나오는 그 정도 구조다라고, 여기는 평양 상승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제 요거 하나 올라 들어간 거거든요. 요거 가지고 요 얘기를 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 삼각이 됐건 이런 변형 삼각이 됐건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삼각 패턴의 경우에는 확정 짓는 거 아닙니다. 자, 앞서게 이게 패턴에서 어저께 패턴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이게 상승 깃발형이나 러닝 커렉션 모형하고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 이제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같은 데서도 공부를 하고 뭐 유튜브로도 보고 많이 나올 텐데, 거기서 보면 상승 삼각형이 어떠고 상승 하락형이 어떠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액면대로 그대로 믿으시면 망합니다. 그 패턴에 나온 얘기 같은 경우는 아주 먼 옛날에 공룡이 헤엄도 치기 전에 공룡이 알을 낳던 시절의 패턴 얘기고요. 상승 이 사이의 삼각 패턴 같은 경우는 상승자가 붙건 하락자가 붙건 아무 관계없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쪽보다는 진폭이 변동성이 이렇게 지금 축소돼 가지고 압축된다에다 포인트를 두시는 거예요. 변동성이 압축돼서 이 진폭이 압축된다. 압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확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 뒤로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쪽에 요거 가지고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또 다른 이제 변형 패턴을 갖다 집어넣기는 합니다만, 그까지는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자,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케이스다라고 하면 아이 고맙지 뭐 하고 사시면 돼요. 뭐가 나쁜데? 지난해 실적 나빴어? 그럼 뭐가 중요해? 지난해 실적 나쁜 게 뭐가 중요하냐고. 뭐 그런 식으로 친다 그러면 2차전지 이런 거 하나도 못 오르게? 이거 왜 올라 이거? 2차전지 좀 왜 오르는 건데? 실적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뭐 실적 그렇게 대단히 좋지도 않은데 이런 거 왜 오르냐고. LG전자 지금 보셨잖아요. 이거 실적 2꼬라지 나왔는데 이거 왜 오르냐고. 롯데에너지머티리얼 실적 2꼬라지밖에 안 되는데 왜 올라?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하루아침에 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 드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실적 나쁜데 이거 왜 이렇게 폭등을 하냐고. 왜? 앞으로 미래에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기대가지고 지금 이렇게 미리 당겨버린 거거든요 이거. 그럼 우진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 좋아질 종목이잖아요. 원전도 좋지 반도도 좋지 뭐가 나쁜데. 그러면 이제 이런 개소리들 하면서 눌려 들어오는 구간에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단기 저점이죠? 이렇게 바로 받아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내용들 제가 다 분석을 다 해드리지 않습니까? 골드케미칼 봐봐. 여전히 제가 골드케미칼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다시 원래 이름 롯데케미칼로 고쳐서 부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 하루아침에 뷰 바뀔 수 있습니다. 그대로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잖아요.
하루아침 매표 박혀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 박혀버리죠? 이제 지들이 여러가지고 다시 여전히 굉장히 낮은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가 쇼커버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얘기 다 끄집어낼 거야. 나중에 막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뭐가 기대가 되고, 야쪽에서 얘기 드린 거 있죠? 엄청난 얘기 이거. 이 논리를 적용시킨다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를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박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런 되도 않는 논리를 들면서 들먹이더니 그 다음에 또 하루아침에 뷰를 바꿔가지고 업황이 너무 안 좋고 구조조정 기대가 되고 업황이 안 좋고 만약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원칙을 머릿속에 먼저 넣어두고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들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큼지막하게 쳐가지고 지금 바닥 돌아가는 거죠. 즉 2번이 바닥 또 그겁니다. 쉽죠? 그래도 모르겠다. 오르고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거 오르고 채팅앱 다운로드 받고 간단한 무료 회원가입 이청하시면 여기 전문가들이 쭉 자기 방을 쭉 열어두고 있습니다. 최소 경력 10년 이상이에요. 이런 짓거리들을 하루 이틀 본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 다 피해가지고 이런 거 저점에서 찍고 돌아가는 거 이거 다 노리고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우선 아주 잘 나가는 종목들 끝내주는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같은 경우는 좀 초전도타 맞춰 쭉 들어가가지고 또 단기 수익들 굉장히 많이 냈죠. 여러분들이 지수는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데 나만 벼락끄지 이러면서 지금 막 돈 쌀고 들고 와서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 벼락끄지 벗어나려 그러면 이미 들어와 있는 타짜들한테 뒤통수를 안 맞으려 그러면 더 잘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자 500원도 안 받는다니까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걔는 그렇게 맨날 500원 외치지만 저희는 500원도 외치지 않습니다.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돈 받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